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의 주역은 역시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3,452.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만큼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섹터의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좀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장에서 거의 수익이 안 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은 외국인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오전에 올랐다가 밀려서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0.1%니까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비차익으로만 1조 1천억의 매수가.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 선물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주식을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매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조 1천억을 매수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천억,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1개월짜리를 보면 약 최고에서 생각을 해보면 6.9조, 거의 7조 원 가까이 코스피 지수를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거의 없어요. 매도를 더 했네요. 5천억까지 매수했다가 2천억이니까 누적으로 코스닥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선물도 1조 6천억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샀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를 약 3조 원의 매수를 여기서부터 샀기 때문에 했고, 기관도 약 1조 4천억이니까 거의 1조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기관도 동참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3조 원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고, 기관들이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하이닉스가 연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알테오젠 코스닥 1위 종목이 별로 올라가질 못해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이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양봉의 세기가 크게 나올 텐데, 되게 조금씩 나오죠. 공매도도 나오고 매수 기반도 약하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알테오젠의 시간은 째깍째깍 돌아오고 있고요. 다음 주 9월 23일이 디데이로 되면서 월 말로 가면 갈수록 많은 호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너지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물본을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알테오젠. 알테오젠의 상황은 계속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알테오젠을 올려놔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거래소 이전까지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돼야지 되니까, 그때까지는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세를 좀 살펴보면은 기관들이 좀 꽤 팔아요. 특히 금융투자들이 좀 증권사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때 보면은 좀 상승을 좀 방해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역시 외국인이 그 매수를 해줘야 시장의 변화도 나타날 거고, 코스닥 시장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의 하반기 이벤트, 추가 기술 수출이 최소 한 건 이상이 터질 예정입니다. 키트루다 다음 주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판매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ADC 쪽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그리고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이사회도 이게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예, 자체 공장을 만들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DC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기업, 많은 기업들, 그리고 에너투가 다른 암종에 모두 쓰일 걸로 예상이 돼서 만약에 ADC가 SC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암종에도 바로 에너투 SC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테오젠은 매출이 늘어나고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간은 알테오젠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코스닥 주식을 안 사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거의 몰빵하다시피 사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다른 종목은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샀어요. 그 다음에 과연 다른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은 정말 보기 드문 사례예요. 특히 거래소 시장이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불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많이 묶은 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동안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 비율이 거의 85에서 88%거든요. 그러면 거의 코스닥 시장의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올라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코스닥 관련해서 부양을 하겠다라고 좀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명절 세고 좀 좋은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 부양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때 탄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좀 수익을 좀 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쯤에 코스닥 부양책 나오면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떤 게 주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세게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동안 물려있는 2차전지도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반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 밖에 뭐 많은 종목들을 제가 섹터들을 계속 좀 공부하고 있는데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섹터, 아니면 좀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해서 좀 반등 나오는 섹터, 이런 섹터들이 좀 수익률 게임하기 좋거든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새로운 섹터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섹터가 나올지,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막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가는 것도 물론 나올 수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 좀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섹터를 이뤄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갈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로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섹터,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소외돼서 반짝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제가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됐을 때 그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벌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수익 못 나셨다는 분들 참고 기다리세요. 딱 한 두 달이면 됩니다. 한 두 달이면 엄청나게 수익이 나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소통방에서는 제가 찾아가지고 요즘에 바빠요. 그래가지고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잘 못 드리고 종목 찾느냐고 좀 바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포트도 좀 일부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좀 바꿔 드릴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동제약이 좀 많이 올랐죠. 일동제약은 제가 옛날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번에 한번 급락 나왔을 때
좀 수익률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매를 좀 했는데, 아무튼 일동제약은 뭐 여기 3주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동제약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 뭐 임상 결과가 이게 9월 29일 날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발표를 한다고 회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임상 데이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임상 데이터 나쁘면은 슬그머니 하는데, 임상 데이터하고 뭐 설명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점점 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동제약은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먹는 경구용 비만약인데, 과거 경구용 4주차, 4주차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 16주에서 뭐 26주 막 이 정도 되는데, 지금 4주차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4주차 고용량에서 가장 크게 체중 효과가 8%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8%. 바이킹 테라피스가 했는데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때 그거 발표하고 나서 뭐 시가총액이 12조 갔다가 이상해서 안 좋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갖고 3조 7천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는데, 참고로 일라일리가 4주 고용량 데이터가 6.4% 감소, 로슈가 7.3% 감소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고용량 데이터가 만약에 한 7% 정도만 넘으면 정말 성공한 건데, 만약에 8.2, 바이킹 테라피투스의 8.1 넘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록이 됩니다. 물론 4주간 기록이긴 하지만 지금 일라일리마 뭐 로슈 이런 애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자꾸 나와서 경구용이 힘들어요. 그런데 일동제약은 부작용이 일단 50ml 100ml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0ml까지 지금 진행을 해서 이걸 고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8%, 7%만 넘어도 성공인데 8%가 나왔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활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에 의한 투약 진단, 부작용은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50에서 100ml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일동제약이 오늘 24%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아침에다가 살려고 했는데 못 사가지고 조금 열이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거 살려고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팔아먹고 또 올렸다가 팔아먹고 하고 있는데, 요때 이제 강력하게 매도하고 주가를 흔든 다음에, 흔들었죠? 흔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9월 29일까지 그게 데이터 발표가 있다. 이 발표 이후에 뭐 소위 말해서 임상 데이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지수 그 시장에 따라서 그래프 색깔이 좀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아요. 조만간에 언제든지 50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여기 돌파하면 또 사상 최고치가 될 거고요. 또 많은 재료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수 있다. 염은영 위원이 얘기하는 73만 원을 넘어서 정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